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의 전력 생성과 예비군이 여전히 빈약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 계획을 연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딤스키 비츠키 우크라이나 주요 정보국 부국장은 러시아군이 향후 120일간 전쟁 계획을 연장해 2022년 10월까지 연장했다는 확인된 정보를 주유알이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키 비츠키는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의 성공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것이며 러시아 총참모부가 거의 매달 그들의 침공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키 비츠키의 성명은 크렘린궁이 최소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초기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시도로 군사 목표를 더욱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 비츠키는 또한 러시아군이 이미 100세 개의 대대전술단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후 추가로 40개의 대대전술단을 예비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40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BTG를 러시아에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껏해야 이러한 BTG는 다른 부대로부터 조각난 소규모 인원의 집합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기존의 최전방 부대에서 계속되는 인력 부족 때문에 이 같은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예비로 보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서방의 공격 및 방어 장비, 특히 러시아군의 포병 우위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드미트로 크라실리코프 우크라이나 북부작전사령관은 러시아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보병을 계속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은 장거리 포병 체계의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르 다니류크 내각 고문은 러시아군이 보다 신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류크 장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분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트류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루안스크주에서 전진하는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수비대원들이 장거리포와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특히 포병 체계와 관련하여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수와 자원이 점점 더 많은 진지전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지전은 튼튼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이에 의거하여 쳐들어오는 적과 벌이는 전투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세베로도네츠크 지역 내에서 지상 공세를 펼쳤지만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6월 11일 현재 도시 공업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T-1303 히르스케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했고 T-1302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정착촌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비안스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기 위해 이지움의 남서쪽과 남동쪽 정착촌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11일 이전 작전 지역의 남쪽인 헤르손시 북서쪽에서 반격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러시아군 통제 지역에서 러시아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헤르손주 국민합동정부가 11일 주민 23명에게 러시아 여권을 처음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멜리토폴 주민에게도 러시아 여권이 배포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11일 세베로도네츠크와 몇몇 주변 정착촌에 대한 지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하고 있으며 세베로도네츠크 남동쪽에 위치한 메톨키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디온 미로시니크 러시아 주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대사는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의 아조트 화학공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300에서 400명을 포위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공업지대를 포함한 도시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서부 시베르스키도네츠 강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토시 키우카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6월 11일 북부 하르키우주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시와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시 남쪽의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11일 북서쪽 헤르손주에서 반격을 재개해 헤르손시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군 진지를 위협했습니다. 헤르손 시의회는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시에서 40km 이내에 있는 키셀리브카, 솔다츠케, 올렉산드리브카에서 반격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헤르손 시의회는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39km 떨어진 타브리스케를 해방시켰다고 덧붙였지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기자 로만 보치칼라는 앞서 우크라이나 군이 6월 8일 키셀리브카 바로 북쪽의 블라우 다트네를 해방시켰으며 우크라이나 군이 이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셀리브카에 대한 반격이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군은 헤르손시의 북쪽 경계에서 불과 15km 북쪽에 배치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부크리모나 주변의 진지를 요새화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11일 자포리자 주에서 공세를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멜리토폴 시장 이반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2주 동안 자포리자 전선을 남쪽으로 5에서 7km 이동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루안스크주 주변 공세를 우선시하거나 인원 순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연설에서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가 32,00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초기 수도 키이우를 둘러싼 공방이 한창일 때 러시아군 전사자가 16,000명 정도로 추정됐는데 2달 사이 전사자가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군이 앞으로 수주 안에 루안스크주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진단을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의 전략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일주일 내로 함락시켜 사실상 루안스크주 전역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한 포탄은 고갈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인명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매일 200에서 300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사한 우크라이나군 병사는 대략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